전 시간에 저희가 CSV 파일, 한글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CSV 파일을 읽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데이터 프레임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데이터들을 시각화를 해봤는데, 몇 가지 데이터 프레임들을 시각화를 해봤는데,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그리고 뭐 거래 금액, 뭐 이런 것도 봤어요. 그리고 거래 유형, 뭐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숫자형 타입도 봤고요. 그 다음에 거래 유형, 카테고리 타입도 봤습니다. 아까 그 거래 가격에서 우리 궁금했었던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 100억이 넘는 아파트는 도대체 어떤 아파트인지, 그 다음에 최소값 있겠죠. 최소값은 도대체 어떤 아파트인지.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참고로만. 네. 거래 가격 최대값과 거래 가격 최대값 최소값인 최소값인 행을 그리고 행을 전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불리언 인덱싱을 쓰시면 돼요. 그죠? 아파트에서 최대값이거나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없죠. 또는이 되겠죠. 또는 최대값이거나, 그죠?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최대값부터 먼저 해보면 아파트, 그죠? 거래 금액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랑 같다? 아파트, 그 다음에 거래 금액 무슨 값? 맥스 값과 같은 거, 그죠? 이렇게 하시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최소값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같은 거를 찾으면 되죠. 무엇과 같은 거? 아파트,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여기에 최소값과 같은 거를 찾으면 되죠. 두 개가, 네. 세 개가 나오네요. 그죠? 자, 세 개가 나오는 이유는 최소값이 같은 게 몇 개 있어서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최대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군요. 네,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 2차 아파트라고 합니다. 전용 면적이 198, 거의 200이네요. 그리고 105억이죠. 105억입니다. 와, 76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아마 여기가 재건축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기 단지를 재건축한다라는. 여기 사는 사람, 이거 100억 주고 아파트 팔고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럽다. 자, 그런 반면에, 어, 같은 아파트일 수도 있겠군요. 아파트 단지명도 똑같네요. 그죠? 아파트 평수도 똑같고요. 거래 일자가 조금 다른데, 이거는 1200만 원이에요. 1억도 아니고 1200만 원이에요. 면적이 2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원룸보다 조금 큰 정도가 되려나? 예, 그런 정도. 그러니까 방 하나, 부엌 하나 정도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싶고요. 예. 그리고 어, 얘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지어진 거긴 하지만 얘도 거의 20년이 넘은 거의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고 평수도 굉장히 작고 거래 금액은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같은 층수고 왠지 이거 좀 중복된 자료가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니면 같은 아파트 두 개가 동시에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맥스 여기서 최대값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 하고서 최소값 찾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냐면 데이터 프레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탐색하면서 몇 가지 시각화하면서 어느 정도 타입은 된 것 같고 파악은 된 것 같고요.
시군구 컬럼으로 프로빈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작은 목차로 파생 변수 추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 컬럼 이름 중에 시군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시군구, 그죠? 이 시군구만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이런 게 있고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이렇게 있죠. 그죠? 그다음 여기도 보면 전라남도 고흥군 두화면 당오리. 여기는 시도 아니고 군면리네요. 그죠? 군면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 자,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거 전라남도, 그죠? 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리고 뭐 전라남도 이런 거 있겠죠. 얘네들만 끄집어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안에 아, 스플릿을 하면 되겠죠. 그죠? 스플릿을 하시면 되는데 뭘로 스플릿을 하면 될까요? 공백으로 스플릿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문자열이에요? 아니면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예요?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죠. 시리즈가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퍼티에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본값은요, 세퍼레이터는요, 여기 넌일 때 뭘로 쪼갠다고 되어 있냐면, 공백으로 쪼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백. 그래서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요? 그쵸.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문자열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뭐 어떤 것들은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그 뭐 3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3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4개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제일 앞쪽에 있는 것만 필요해요. 그죠? 제일 앞쪽에 있는 것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리스트니까 그 리스트에 자, 다시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다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0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검색하려고 하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행 하나를 접근하기 위한 거. 그리고 그 행에서 스플릿을 호출하는 거. 근데 그 스플릿을 호출하면 결과가 다시 시리즈. 근데 이 시리즈의 행에서 첫 번째 행을 검색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스트링. 그리고 인덱스 0번.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죠. 이렇게 하시면 뭐만 끄집어내게 되냐면 광역시도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이게 문자열을 다룰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문자열을 다룰 때 쓰시는 방법. 자, 그래서 얘를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새로운 컬럼을 만들면서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문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프로빈스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프로빈스로 하자. 그래서 실행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줄에서 아파트의 헤드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시군구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이 있으면 프로빈스에는 뭐만 들어가요? 인천광역시라고만 들어가요. 그죠? 시군구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이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서울특별시만 들어간다.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몇 개, 어, 아까 3만 개, 3만 7천 개였나요? 3만 7천 개가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더 바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잘 봐주세요. 문자열의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가 다루는 거는 문자열 하나가 아니에요. 얘는 컬럼이에요. 근데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 그러니까 여기에, 각 컬럼에 있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전부 다 똑같은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속성을 이용한다? 이게 문자열 컬럼이니까 문자열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컬럼이 문자열들의 배열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자열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행에서도 인덱스 0번 문자열, 두 번째 행에서도 인덱스 0번 문자열, 세 번째 행에서도 인덱스 0번 문자열을 가져와야 되죠. 이거를 전부 다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다시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제가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말씀을 프라빈스만 만들자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만들게요. 어, 서울시에서 구별로 뭔가를 하겠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동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구별로 뭐 강남구, 서초구, 뭐 무슨 구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동대문구, 성동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별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문자열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아파트에서 카운티라고 할게요. 카운티. 자, 이것도 파생 변수예요. 파생 변수인데 아파트 시군구에서 시군구가 있겠죠. 자, 시군구는 문자열이에요. 그 문자열을 스플릿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문자열들의 배열이에요. 배열에서 몇 번째? 첫 번째. 인덱스 1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APT의 헤드를 한번 더 보시면요. 컬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열을 쪼개서 프라빈스라고 하는 문자열 따로 저기 컬럼 따로 만들었고 무슨 구라고 하는 컬럼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기존에 있는 컬럼을 가지고서 새로운 컬럼들을 그 값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컬럼들을 만드는 것을 파생 변수를 추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파생 변수를 추가하면은요. 이렇게 파생 변수를 추가하게 되면 이 프라빈스 볼까요? 아파트. 자, 이제는 프라빈스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꼭 대괄호를 안 하셔도 돼요. 대괄호 하시고 이렇게 해서 프라빈스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제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value count.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서울특별시 아파트가 몇 채가 거래가 됐는지, 경기도 아파트가 몇 채가 거래가 됐는지, 경상남도 아파트가 몇 채가 거래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시각화한다. 이거를 시각화한다라고 하면 가로로 그려볼까요? 가로로 그려볼게요. C1 라이브러리. 이것도 카운트 플롯 아닐까요? 카운트 플롯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 아파트, 그리고 Y축에다가, Y축에다가 프로빈스라고 쓰시면 되겠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네. 자, 어디가, 경기도가 제일 많죠. 경기도가 제일 많고, 인천광역시부터 충청남도까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카운트 플롯 함수에 어, 슈, 오더, 오리엔트, 소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솔트라고 하는 거 안 보이죠? 오더? 오더를 좀 볼까요? 카테고리컬 레벨이 오더라고, 요거는 레벨, 인덱스 레벨을 의미하는 거여서 그렇고, 네. 솔트라고 하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솔트가 안 보이네요. 솔트가 안 되니까 그냥 들쭉날쭉하게 해주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숫자로 찾을 때보다 여기서는 정렬이 되어져 있죠. 정렬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경기도가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건 제주도가 제일 작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value count 있죠. value count를 직접 이용하시면 value count가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빈도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져 있죠. 이거 직접 이용하시면 그 그래프도 그 정렬된 상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프라빈스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프라빈스 카운츠 이렇게 프라빈스 카운츠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고 자, 이 변수를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이 변수를 이용해서 어, 마트플롯립으로 충분해요. plt 점 막대 가로 막대니까 아, 다 h 맞죠? 다 h 함수 이름 헷갈리네요. 자 여기서는 y축에다 무엇을 할 거냐인데 y축은 프라빈스 카운츠의 인덱스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위드스가 막대 길이죠. 막대 길이는 프라빈스 카운츠가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해보시면요. 얘는 막대가 네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정렬된 상태가 나와요. 요렇게 정렬된 상태. 거꾸로 돌릴 수도 있어요. 거꾸로 돌릴 수도 있어요. 긴 막대가 위쪽으로 가게끔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value count를 한 다음에 여기에 메서드가 아마 sort 기억이 잘 안 나네요. sort가 잠 요거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께 맡길까요? sort라고 하는 게 카테고리 데이터 프레임 sorting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sort 인덱스가 있으면 sort value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네요. 데이터 프레임에 sort value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리즈에도 sort value가 있어요. sort value. 자, 그러면 이게 sort value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sort value였나요? values. 죄송합니다. 함수 이름이 values인데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름차순 정렬이죠.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죠. 그죠? 오름차순 정렬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 요거 바뀌었죠. 요거 바뀌었으니까 요거를 다시 그려보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경기도가 제일 크구나. 그 다음은 서울이구나. 그리고 제일 아파트 거래가 적은 거는 제주도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보기 좋겠죠.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네, 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생 변수를 이용해서 카테고리 변수를 찾아봤다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럼 아까 그 구도 한번 볼까요? 구? 구는 그래프까지는 그리지 않을 거고요. 밸류 카운트만 한번 볼게요. 유니크 값만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우리가 아까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여기 유니크한 값들만 보셔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천에 있는 구 이름도 나올 거고요. 인천의 구 이름도 나올 거고 서울에 있는 구 이름도 나올 거고요. 네. 사상구 어디예요? 부산 아닌가요? 그죠? 네. 혹시 고향 부산이신 분 안 계세요? 네. 영도구, 남구 이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강동구, 구로구 이런 거는 서울시일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광산구 이런 광산구는 어디일까? 네. 저도 전국을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그 카운티는 우리 그 두 번째 문자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구가 될 수도 있고 행정구역상 동이 될 수도 있어요. 동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값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카운티. 그래서 요거는 뭐 그래프로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래프 따로 그리진 않고. 그 다음에 그 파생변수 연월을 따로 구분해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연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연도 컬럼이에요. 연도 컬럼. 아파트에는, 아파트에는요, 컬럼이 있어요.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자, 여기는 데이터 타입이 뭐가 들어가 있대요? 정수가 들어가 있대요. 정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수가 뭘까? 6자리 정수예요. 자, 이 6자리 정수에서 앞에 4자리를 뽑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하면 되지 않아요? 뒤에 2자리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10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하면 이게 연도. 맞아요? 반대로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뒤쪽에 월 2자리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4월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죠? 네. 정수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사칙 연산,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 사칙 연산은 모든 행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전부 다 수행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연산자 하나 가지고서 쭉 37,000 개의 행에다가 쭉 전부 다 똑같은 연산을 수행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뭘로 만들 수가 있냐면 이제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서 이어에는 100으로 나눈 100으로 나눈 몫이고요. 그 다음에 month라고 하는 컬럼에는 똑같은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컬럼을 100으로 나눈 몫을 저장해 주게 되면 이렇게 저장해 주게 되면 헤드 다시 한번 볼까요? 아파트 헤드 다시 한번 보시면 컬럼 2개 추가가 됐죠. 이어 2025년 month 4월. 근데 다른 값들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는 제가 뭐 때문에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연도와 다른 월의 CSV 파일들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또 만들었다면 그러면은 걔네들을 전부 다 컨캣 해가지고 이어붙일 수 있죠. 그러면은 연도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월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연도별 통계도 계산할 수 있고 월별 통계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컬럼을 year와 months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으로 쪼개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얘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료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 자료에서는.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몇 가지 파생 변수, 프라빈스라고 하는 파생 변수, 이어와 먼스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 봤어요. 아, 여기 제가 문제를 동별이라고 했는데 구별이라고 했죠. 구별. 구는 카운티라고 하는 그 변수.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구별이라고 할게요. 동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동은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금 바꿨고요. 자, 얘를 찾아보도록 하죠. 서울특별시 부분집합만 찾으면 될 거고요. 그 서울특별시 부분집합에서 카운티라고 하는 그 컬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압구정 아 저기 뭐 강남구의 개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서초구의 개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 변수까지 저희가 끝났고,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서울, 서울시 구별 아파트 분석, 매매가 분석. 서울이라고 하는 변수를 아예 새로 만들까요? 네, 서울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파트의 프라빈스죠. 프라빈스가 월안 같은 거 서울특별시겠죠. 서울특별시랑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서울 아파트만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네. 헤드하고 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헤드. 성동구 마장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당산동, 동대문구 다침리동. 이렇게 나오죠? 테일도 뭘까요? 서울 아파트 테일. 구로구 고척동, 구로구 개봉동, 동대문구 답심리동, 마포구 성산동, 양천구 신월동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우리 구는 여기 카운티가 따로 있어요. 그죠? 무슨 구는 여기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데이터는 맞고요. 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요거는 주석으로 남겨드릴게요. 주석으로 남겨드리고, 서, 서울, 아파트,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점, 프라빈스,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복잡하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되죠. 그죠? 점, 이렇게만 하셔도 되잖아요. 프라빈스는 함수 이름이 아니니까. 자,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을지 서울시라고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서울시든 서울특별시든 뭘로 시작할까요?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겠죠.
그럼 자, 문자열 접근할 때에는 str. 그 다음에 문자열의 메서드 중에서 뭐뭐로 시작한다. start with. 여기에 서울. 이렇게만 쓰시면 똑같, 똑같은 데이터가 다시 실행해 보세요. 다시 실행하고 다시 실행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요것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요것 때문에.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으시면 어떤 컬럼에서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으시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str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먼저 쓰고 거기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문자열 하나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하나씩 똑같은 메서드를 호출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스타트 위드를 하겠다. 여기 두 번째 행에서도 스타트 위드를 하겠다. 세 번째에서도 스타트 위드를 하겠다. 그럴 때 얘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정확한 단어를 알면 등호로 이렇게 비교를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똑같은 결과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룹 바이를 할 때 뭘로만 그룹 바이를 하면 될까요? 카운티로 그룹 바이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룹 바이와 피벗 테이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볼게요.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변수가 새로 생겼고요.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고 이거를 그룹 바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룹 바이를 할 때 무슨 컬럼으로만? 카운티를요.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굳이 문자열을 다 리스트로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리스트로 주셔도 되고 하나만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구별, 매매, 건수. 그러니까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값, 평균을 먼저 했나요?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거 다 찾아보자라고 했잖아요. 다 찾아보자. 맞아요? 그죠? 자, 우리 그룹 바이에서 함수를 여러 개 쓴 적은 없었어요. 그죠? 이거는 알려드린 적이 없었죠. 자, 일단은 매매 컬럼을 먼저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매매 가격, 그러니까 여기 거래 금액이죠. 죄송합니다. 거래 금액 평균 최대값 최소값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죠. 그러니까 컬럼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컬럼 이름을 점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컬럼 이름이 뭐라고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 컬럼 이름을 그대로 복붙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만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민하고 평균값만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이렇게 하나씩만 했었어요. 그죠? 하나씩만 했었는데, 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ggreg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aggg. 아까 피벗 테이블 설명드릴 때 아규먼트 중에 하나가 agg 펑션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넘기시는 거예요. 개수를 세겠다. 카운트. 그러니까 누구의 카운트를 셀 거냐면 거래 금액 컬럼에 카운트를 세겠다요. 거래 금액 컬럼에 카운트를 세겠다. 그 다음에 평균 MEAN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이에요.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룹 바이에서도요. 그룹 바이에서도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AGG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통계 함수들을 한 번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아, 자, 지금 아마 이게 그 구의 알파벳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이렇게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중랑구까지 있어요. 중랑구까지 있고 그다음에 카운트를 보면 어, 강남구에서는 58, 강동구에서는 237건 거래 금액 널이 아닌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고 평균은 이게 이렇게 잘라야 되죠. 이렇게 800만 원, 그럼 앞에는 8천만 원, 39억이네요. 39억 8,812만 원이에요. 강남구는 평균이 39억, 40억이라는 얘기예요. 40억. 강동구는 11억 2천만 원, 11억 2천만 원이고요. 강북구는 6억 7천만 원이에요. 6억 7. 그러니까 구별로 차이가 심하죠. 평균만 보셔도.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그룹 바이를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오전에 공부했었던 거 뭐가 피벗 테이블이 있었죠. 피벗 테이블로도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피벗 테이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밸류스는 뭘 할 거예요? 거래 금액을 계산할 거죠. 거래 금액을 계산할 거니까 그 컬럼 이름 요거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거래 금액 10,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죠. 자, 인덱스는 뭘 쓸 거죠? 요 구 이름들이 인덱스잖아요. 그죠? 구 이름들.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티 우리가 만든 파생 점수. 그 다음에 파생 컬럼에 지정할 파생 변수 따로 없죠. 뭐만 더 있으면 돼요. aggregate function. 여기에 리스트로 넘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count 하고 넘기시면 되고 평균은 mean, 최소값은 min, 최대값은 max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같은 결과죠. 같은 결과인데 어, 얘는 이 값이 뭔지 그냥 카운트, 민, 맥스, 민이라고만 보여주고 그룹바이는 이렇게만 보여주고 피벗 테이블을 쓰면 거래 금액 카운트고 거래 금액 민이고 거래 금액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되셨습니까? 자, 이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어, 우리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하자라고 했군요.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만 찾자. 요거는 광역시도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이 결과를 저는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구 10개, 구가 10개 이상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거를 더 볼 거냐면 서울에서 거래 건수가 거래 건수 상위 10개. 서울에서 거래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구를 찾아볼까요? 상위 10개 구의 그 거래 금액 평균.
최소 최대값. 이거를 찾아보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상위 10개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위 10개만. 힌트를 드리면 아까 시각화할 때 막대 그래프 그릴 때요. 막대 그래프 그릴 때 여기 있었죠. 어, 정렬된 형태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죠? 뭘 했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sort values를 했었죠. sort values. 그죠?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같이 할게요. 네. 서울 아파트. 아까 리절트가 있었죠. 네. 리절트까지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위쪽에서 한 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렬을 하면 되죠. 그죠? 자,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죄송합니다. 네. 마음은 급하지만 천천히 하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쪽에 있는 것들, 이 왼쪽에 있는 것들,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인덱스라고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들,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컬럼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밸류, 값들이에요. 값들. 자, 우리는 정렬을 할 거죠. 인덱스로 정렬할 거예요? 밸류로 정렬할 거예요? 밸류로 정렬할 거예요. 근데 컬럼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컬럼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원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result 점 sort values 이렇게 하시는데 바이가 있죠. 바이. 바이에는 뭘 써준다고 그랬어요? 인덱스 레이블을 쓴다고 그랬어요. 인덱스 레이블. 인덱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인덱스 레이블이에요. 그런데 카운트. 자, 위쪽에 카운트. 그래서 이거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안 되죠. 얘가 지금 아, 리절트를 저걸로 해보 잠깐만요. 리절트에 컬럼 이름을 좀 볼게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카운트 그러니까 이거 멀티 인덱스예요. 멀티 인덱스. 멀티 인덱스. 네. 피벗 테이블을 써버리니까 피벗 테이블은요. 멀티 인덱스로 만들어줘요. 멀티 인덱스로.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멀티 인덱스로 찾으셔야 돼요. 멀티 인덱스로. 못 찾지는 않을 거예요. sort values by 여기다가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되죠? 그죠? 카운트 거래 금액 이렇게 어떻게 넘긴다? 이렇게 튜플로 넘기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가 인덱스가 멀티일까 단일일까 궁금해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멀티 인덱스여서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정렬을 볼게요. 구의 이름들이 가나다라 순서가 아닌 걸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바뀌었고 숫자를 보세요. 어디로 정렬이 됐어요? 카운트가 12, 18, 34, 47. 무슨 정렬? 오름차순 정렬이 됐어요. 오름차순 정렬.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만약에 내림차순 정렬을 하려면 내림차순 정렬을 하려면 여기 뭐가 있냐면 ascending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ascending의 기본값이 뭘까요?
true, 오름차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ascending 이렇게 하고 false, 내림차순이란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상위 10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찾겠다는 얘기죠. 10개.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 10개 찾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서 10개 헤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음. 얘가 리절트가 데이터 프레임이었었고요. 리절트가 데이터 프레임이었었고, 솔트 밸류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 안에 컬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냐가 달라지겠죠. 그죠? 거래 개수로 할 건지, 평균값으로 할 건지, 최소값으로 할 건지, 최대값으로 할 건지, 이걸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렬을 해주는 기준이 되는 컬럼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이냐, 내림차순 정렬이냐. 기본값은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기본값은 오름차순 정렬이고, 반대로 내림차순 정렬은 false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false. 어센딩이 올라가다. 반대는 내려가다. 내려가는 거는 300, 260, 250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러면 지난 한 달 4월 동안 아파트가 제일 많이 매매가 된 구는 노원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찾았어요. 그리고 그 노원구에서 거래 금액의 평균은 5억 9천만 원이었어요. 5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거래가 된 구는 동대문구였어요.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263건의 그 아파트가 거래가 됐고요. 아파트 매매가의 평균은 6억 5천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 리절트가 구별로 통계 자료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원하는 솔트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서 구별이에요. 네. 아파트 매매가 실거래라고 해요. 실거래가 상위 10개 구를 찾겠다. 상위 10개 구의 거래 건수,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의 평균, 최소, 최대. 이거를 찾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절트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리절트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렬하면 되겠죠. 솔트가 인덱스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밸류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밸류. 자, 여기서는 바이. 거래 금액이니까, 거래 금액.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거래 금액 아닐까요? 위쪽이랑 똑같이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어,
인덱스의 첫 번째가 민이고요. 인덱스의 두 번째가 거래 금액 바로 10,000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 자, 이거 보면 자, 이번에는 정렬이 어떻게 돼 있냐면 5억 3천만 원, 5억 9천만 원, 5억 9천만 원, 6억 2천만 원 이렇게 정렬이 돼 있죠. 거래 금액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평균, 그죠? 이거를 내림 차순 정렬하겠다라고 하시면 어센딩을 false.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출력하겠다, 10개만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had. 자, 이렇게 하시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네, 역시나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이 네 개의 구가 아파트 실거래가 상위 네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라고 그러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까지를 강남 3구라고 그러죠. 네. 평균 매매가가 39억 8천만 원이에요. 강남구는. 서초구는 19억 8천만 원이에요. 의외로 평균이 좀 적네요. 용산구가 17억 3천만 원, 송파구가 16억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순서가 성동구,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 혹시 아파트에 관심이 집에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집값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구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 세 개의 구를 마용성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마용성이 여기 있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예.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세 개의 구가 저렇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위쪽에 있는 데이터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어, 자, 위쪽은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 상위 10개를 시각화하겠다. 아, 죄송합니다. 거래 건수죠. 거래 건수, 카운트 상위 10개를 시각화하겠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노원구 308개, 강도구 237개, 이렇게 하는 거.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막대 그래프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음? 네. 시각화하는 것까지만 하고 저희 그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변수를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탑 10, 몇 개잖아요. 탑 10 카운트 이렇게 할게요. 탑 10 카운트 그리고 탑 10 카운트 출력 결과는 똑같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PRT 아, 가로 길이 가로 막대 그래프 아니면 어 C번을 그대로 C번을 쓰셔도 돼요. SNS 그 막대 그래프니까 다 플롯 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 있는 탑 10 카운트 X축은 이 카운트를 쓸 거예요. 근데 카운트가 아, 이것도 이렇게 쓰셔야 되겠군요. 여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또 안쪽에 문자를 들어가죠. 그러면 괜히 피벗 테이블 했나 봐요. 피벗 테이블 안 하는 게 더 쉬웠을 것 같은데. Y는 탑 10 카운트의 인덱스. 이거를 못 찾는군요. 얘를 못 찾는구나.
예, 카운트. 여기서는 그냥 카운트라고만 써볼게요. 되려나? 그것도 안 되죠. 아, 네? 따옴표를 쌍따옴표? 아, 튜플만? 아, 이렇게요? 아, 감사합니다. 요 튜플을 직접 주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요런 식으로 X에 컬럼 그 인덱스를 직접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색깔을 조금 다채롭게 해볼게요. 여기도 이거랑 똑같이. 네. 이렇게. 아니면 이건 너무 좀 거래 금액이 진할수록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좀 작을수록 이렇게 휴를 준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노원구, 강동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평균값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저장하는 게 좋겠죠. 이건 다른 변수에다가 여기는 탑 10 평균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그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걸 가지고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C본 라이브러리 바 플롯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탑 10 평균 X축은 튜플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죠? 튜플인데 민 그리고 거래 금액 10,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맞죠? 이게 X축 Y축이 인덱스 탑 10 민의 인덱스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하시면 네.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상위 10%라고는 하더라도 그죠? 상위 10%라고는 하더라도 강남구와 동작구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어, 지금 서울만 했는데요. 서울만 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전국에서도 한번 해보고요. 이 전국에서 하기 위해서 프로빈스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파트 면적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아파트 면적은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의 크기가 요 정도 크기. 아까 우리 아파트 면적 보셨죠?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와 요 사이에 있었잖아요. 요 사이. 그죠? 요 사이.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84제곱미터, 100제곱미터가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아파트들이고 걔네들만 봤을 때 평균 최저가 최대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서울에서만 한번 보고 아니면 전국에서도 한번 보고 네.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끝까지 전국까지 마무리는 못했는데 음, 제가 요거는 깃허브에 올려드릴게요. 네, 제가 한 거는 깃허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깃허브의 소스를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를 안 받을게요. 오늘은 과제를 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랑 한 3주 조금 안 됐죠.